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자연 지진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항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발표 현장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학계의 조사 발표장에 때 아닌 환호성은 시민들의 응어리가 무조건 반사로 표출된 겁니다. 연구단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주입정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으로 단층면의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일으켰고, 이 미소 지진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5.4의 본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자극을 받은 범위 너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의미에서 촉발 지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해외 전문가들도 자연 지진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ORAC concludes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triggered by the EGS stimulation. 또 2017년 포항 지진과 2016년 경주 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This earthquake was too far and too distant to have had an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Pohang earthquake. So we do not believe that they are related. That is our conclusion. 조사단은 그러나 지열발전소를 놔둬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연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지 여부도 연구 범위 밖이어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지켜본 포항 시민들은 안도하면서도 지진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살아도 되겠구나 힘이 생깁니다. 미소 지진이 60여 차례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정부나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작 때부터 잘못된 건설과 운영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조사 결과에 조사로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수사로 이어가져야 할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책임 규명과 보상 요구가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들은 포항 시민들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나 근거가 계속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 주민들을 2번 울렸다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성훈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정부 발표를 듣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당연한 게 밝혀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거죠. 그래. 포항 시민들은 지진 직후부터 지열발전소를 원인으로 의심해왔습니다. 1978년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추공사가 끝난 2015년 10월까지 포항에선 지진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포항시 흥해읍 지열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단 한 번도 없었고 2.0 이하 지진도 단 6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추공을 통해 물을 주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규모 3.0 이하 미소 지진이 150여 차례나 발생했는데 발생 시기와 물을 주입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4월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은 일관적으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된 유발 지진임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동조사단 출범을 미적거리는 등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지열 발전 사업은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한 것이니만큼 국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스지오가 주관 기업으로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R&D 사업으로 주체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열 발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이 강행됐는지,
그리고 미소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걸 왜 시민들에게 숨겼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힘들게 정부 공동조사단 결론이 나온 만큼 보상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진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최소 수천억 원대의 소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피해까지 소송에 포함시킨다면 소송 금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 지진 피해는 인명피해 35명, 재산피해 8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포항 지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속히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지진 이후 사람들이 포항을 떠나면서 포항 인구가 급감했고 바다 전망으로 인기를 끌었던 포항의 고층 아파트는 지진 이후 거래 절벽이 찾아와 일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억 원씩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포스텍 연구진 조사에서는 포항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심각한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으로 확인되면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에 위배되는 사업이었다. 국가가 국민과 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알리지 않고 숨긴 부분들은 범죄와도 같은 그런 사업이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포항 시민 71명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냈고 올해 초 2차 소송에도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지고 그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난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조사 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 관리 중이라며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상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와 북구지역위원회는 오늘 지열발전소 정부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 연관성 조사와 별도로 앞으로 지열발전 실증 사업에 관여한 기관들의 법적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물주입 이후 진도 3.1의 지진 발생이 보고되었음에도 추가 물주입이 이루어진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사업 적정성 조사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지역발전 사업과 국책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도 오늘 논평을 내고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포항시는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에 대해 지진 발생에 따른 인구와 관광객 감소,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포항이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일부 탈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적극적인 배상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군 발암 물질이죠. 성면의 분포 실태를 조사해 어디에 성면이 검출되는지 표기하는 성면 지도를 학교마다 그리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경북에도 엉터리 성면 지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업하는 학생들 바로 곁에서 위험천만한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2015년 작성된 문경중학교 성면지도. 학교 건물의 70% 이상, 2,7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천장에서 성면이 검출됐다고 붉게 표시됐지만 실제 성면은 더 있었습니다. 급식실과 1학년 교실, 상담실 등 8곳이 지도에서 누락돼 부랴부랴 수정했습니다. 급식소 현대화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서 여기 성면이 있는 걸 확인하고 기존 성면 지도와 다르니까 첫 번째 조사가 잘못된 거를 확인을 하고 재조사. 같은 기간 성면 지도 오류가 확인된 곳은 구미 신기초, 경주 현대유치원 등 경북 3개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면 제고 공사가 한창인 건물과 같은 동에서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방과후와 돌봄교실, 유치원을 운영한 학교는 경북 117개원, 203건으로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면 해체 작업 시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학생은 물론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도 격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성면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 마무리되는 이번 재검증 결과와 수정된 성면 지도는 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오늘 대회의장에서 출범 비전 선포식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7년 기준 939만 명인 국내 관광객을 2천만 명으로 2.6%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을 10%인 200만 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현재 1본부를 2본부 체제로 전환해 마케팅 세일즈 역량을 강화하고 테마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월성의 해자를 물을 담아내는 석축 형태로 정비하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원래 기능인 방어보다 조경 의미가 강한 연못 형태의 석축 해자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탐방로를 조성해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현장 주변에 안내부스를 설치해 해자 발굴 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물을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고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퇴근길 곳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봄비치고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천둥과 함께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쌓여있던 먼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다가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한 바람의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1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